지리산의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 로터리 대피소 연락해가지고 지금 요 운전자 혹시 연락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람. 지리산 중턱에서 심각한 사고로 구조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기 체력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산행을 해가지고 다리에 지금 상당한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갱년이 일어나가지고 하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로터리 대피소 인근에서 발견된 등산객. 하루 종일 내린 비에 등산객은 저체온증과 마비 증세를 호소합니다. 장갑 벗겨.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급기야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 등산객. 구조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호흡하고 양손 팔에 경직이 지금 자꾸 경련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마사지 해놓고 괜찮으면 다시 내려가랍니다. 등산객의 상태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병원으로의 후송이 긴급한 상황. 악천후로 인해 헬기도 띄울 수 없고 오직 산악구조대원의 두 다리로만 내려와야 합니다. 산악구조대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군분투. 그 숨가쁜 현장을 찾아갑니다. 해발 1915m의 천왕봉을 주봉으로 거대한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중 가장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며 1년 내내 등산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단풍의 시기는 늦어졌지만 잦은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려 지리산의 단풍은 유난히 고운 색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10월 한 달에만 60만 명의 등산객이 붉게 물든 지리산의 단풍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창원시에서 왔습니다. 천안에서 왔습니다. 진주. 예, 부산서 왔습니다.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단풍도 정말 너무 이쁘게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좋네요.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질수록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원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지리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만 해도 연간 200여 건이 넘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저 산에 가실 때 다 이야기 하시는데 운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법정 탐방로만. 대부분의 산악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니 18건도 버리거든요. 좀 느슨하게 매지 마시고 꽉 묶어 주시고요. 좀 해주겠어. 살이 처마가고. 특히 이맘때면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리산을 오르는 초보 등산객이 태반입니다.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법정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서는 다니서는 안 됩니다. 약속하셨죠? 안전한 산행을 약속한 등산객들의 가을 단풍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긴급하게 출동한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원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누구 할 것 없이 걷기에도 힘든 산길을 뛰어갑니다. 숨이 가쁠만도 하지만 쉼없이 뛰어가는 이유는 등산객의 구조 요청 때문입니다. 그 자리 있답니까? 저 아기들 얻고 좀 뭐 내려왔답니까? 로터리 대피소에서 500m 그래, 떨어진 예, 지점에서 발목을 다친 등산객이 있다는 신고인데요. 지리산은 예, 워낙 예. 넓고 험해 사고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힘이 듭니다. 발목이 삐은 것 같아. 나 걷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그 로타리 대피소 있는데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사고를 목격한 등산객의 제보. 멀지 않은 곳에 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구조대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한 무리의 등산객이 모여있는 현장을 발견한 산악구조대원들. 아마 사고 현장인 것 같습니다. 어디 다친 거야? 와 그래. 어쩌다 다쳤어? 돌 사이에 좀 뛰었어요. 미끄러운 운동화를 신고 등산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개한다. 운전이 그래. 뛴 거다 이제. 이거 파스.
등산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리산을 오른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응급구조사의 일사불란한 응급처치가 이어집니다. 상태가 인대가 약간 늘어나가지고 지금 발을 힘을 주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태 같습니다. 일단 붕대로 응급 처치하고 좋은 길은 부축을 해가 천천히 걸어가고 안 좋은 길은 얘가 이제 내려가기 힘드니까 좀 업고 내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구조를 하겠습니다. 수그리고 손가락 딱 막고 있어요. 다행히 환자의 상태는 양호한 편. 하지만 환자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채 몇 걸음을 걷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좀 더. 결국 구조대원들은 환자를 업고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해발 1400m. 아니 내려가기로 말해. 사람을 업고 하산을 한다면 4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헬기 올지 뭐 모르니까 가자. 지금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도착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 위에까지 로타리까지 한 500m 거리니까 로타리에 500m 올라가가지고 헬기를 불러가지고 이송하려고 합니다. 80kg이 넘는 남자를 업고 산길을 오르는 건 환자와 구조대원 모두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구조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20년 경험의 베테랑 박용훈 대원이지만 사람을 업고 산길을 오르는 건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박용윤 대원을 대신해 다음은 조현영 대원이 나섰습니다.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교대로 번갈아가며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산악구조대의 원칙인데요. 다행히 헬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현우야 동지해라. 멀리서 헬기가 보이자 구조대원들은 헬기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등산객의 통행을 통제하는데요. 다친 등산객을 헬기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것 또한 산악구조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나마 운이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안개가 끼거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헬기가 뜰 수 없어 대원들은 직접 환자를 업고 지리산을 내려가 병원까지 후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제? 예. 이제 막 헬기로 이송되지면은 산림청 뜬 데서 우리 함양 구급차가 자기들 태워가지고 일행이랑 합류해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기수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등산객을 구조한 뿌듯함에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는 지난 2006년 지리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악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어제 뭐 별일 없었습니까? 애기가 실종이 돼가지고 또 차는 말고. 아이고. 아니 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뭐 상처나 있는 데는 없고. 다행입니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산청 산악구조대는 지금 현재 양봉호 대장을 포함한 16명의 소방관이 3개조로 나눠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6시에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팀이 오전 근무를 서는 날인데요. 근무복을 갈아입고 교대를 하자마자 대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장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필요한 구조장비는 물론 화재 진압 시 필요한 소방장비는 기본이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장비까지 확인을 거치는데요. 수시로 항상 자기가 잘 돼 있다 생각해도
그 막상 우리가 이제 출동했을 때 뭐 조금이라도 뭐 흠이 있으면 또 장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왔을 때 자기가 더 앞 사람이 정상이라 해도 자기가 봐가지고 장비가 정상이 되니까 꼭꼭 이거는 자기 뭐 저 군대에 있으면 자기 소총 챙기듯이 항상 자기가 자기 장비는 챙기고 있습니다. 일반 소방서와는 달리 이곳 산악구조대가 더욱 신경을 쓰며 점검하는 장비는 도르래와 주마와 같은 각종 산악구조 장비입니다. 장비가 저희 요 산악 구조 활동이나 일반 그 로프 구조 활동에 쓰는 요 장비들입니다. 멜빵이 있는데 이 멜빵이 좀 요 구조자들이 좀 상당히 요 밑쪽에 하고 불편해 해가지고 저희가 요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요 자체 제작한 멜빵을 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띠는 산악구조대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사고를 당한 아픈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대원들은 구조 장비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구조띠부터 산악구조에 꼭 필요한 장비만 챙겨도 무려 20kg을 가뿐히 넘습니다. 무거운 구조 장비를 들거나 환자를 업어야 하는 일이 많기에 체력 단련은 구조대원의 숙명입니다. 100kg의 역기를 거뜬히 드는 올해 20년 차 박용윤 대원. 이제 막 2년 차인 막내 박신 대원. 선배들 앞이라서 그럴까요? 시작하기 전부터 엄살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바벨 무게는 50kg. 박용윤 대원이 든 무게의 절반입니다. 역시 2년 차가 20년 차를 따라잡기엔 힘든가 봅니다. 막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선배도 기특한 모양인데요. 네. 아유, 행님 한번 해요. 이번엔 산악구조대의 몸짱 조현용 대원이 나섰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젓가락 들듯 손쉽게 들어올리는데요. 그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부러운지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저희 뭐 구조 출동하는데 요 체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좀 체력을 단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출동 자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체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 구조 현장에서 사고자를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선 체력 단련을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적한 그날 오후.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은 신속하게 소방차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지리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데요.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밭에 아마 그 추수하고 남은 어떤 밭 작물을 갖다 태우는 모양입니다. 멀리서도 연기가 눈에 띄는 상황. 가을철 추수를 마치고 밭두렁을 태우다 바람에 불길이 번진 모양입니다. 저 들어가기 힘들겠네 이 차가. 현장이 가까울수록 주변엔 화재 연기로 가득하고 현장까지 차로 진입이 힘들어 보입니다. 현장 도착. 무슨 화재입니까? 무슨 화재입니까? 밭에 그냥 뚝에? 화재 진압은 불이 더 크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박용윤 대원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력을 다해 소방 호스를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반수! 신속하게 출동했지만 불길은 이미 많이 번진 상태. 요즘 같은 가을엔 건조해서 불이 잘 붙고 바람의 변화도 심해 작은 불이라도 얕봐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 불길만 잡으면 되는 상황. 더 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자리부터 진화에 나서는데요. (10여) 분간의 힘겨운 사투 끝에 불길은 어느 정도 잡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다시 일어나는 불길.
박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바람에 작은 불씨도 다시 살아나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데요. 박대원은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써봅니다. 이제 작은 불씨도 보이지 않고 화재 진압이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약 놔둬 보지. 밭두렁을 태우기 위한 작은 불씨는 삽시간에 100제곱미터의 노지를 태웠습니다. 일단 놔둬 있습니다. 이제 앞 연기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조사차가 와 조사를 하러 올 겁니다. 이제 화재 진압은 다 끝난 건가요? 불은 이제 완전 꺼졌고 완전되었고 아마 이 밭 주인이 그 필요 없는 자풀이 있어가지고 풀씨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그 풀씨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약간 놓다가 아마 이런 상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혹여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을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데요. 산악구조대는 지리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시천면 일대에서 일어나는 화재, 구급활동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넓고 등산객 구조까지 담당해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화재 진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산항봉에서 장포 방향 200m 지점에 두부 출혈 손가락 골자리 수정입니다. 47 손가락 골절. 두부 출혈 손가락 골절. 지리산 등산 중 넘어져 머리 출혈과 손가락 골절로 구조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급히 사무실로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사무실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산항봉 장토목 사이는 그거는 지금 장토목 대피소에서 올라가가지고 당사자 신고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에 추리가 있고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다고 당사자는 몰라. 일단 그래 그 상황은 어떤 장토목 대피소에서 직원이 가가 다시 전화 주기로 했어요. 확인하고. 깊은 산속이다 보니 지리산은 전화가 불통인 지역이 많은데요. 신고자도 사고 당사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고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지리산으로 향하는데요. 가는 동안에도 현장 인근에 있는 장토목 대피소 직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봅니다. 예. 지금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산림청 헬기가 다른 쪽에서 한 사람을 구조하고 지금 여기 지금 사고 난 위치 그 천왕봉에서 장토목 구간 그 사고 난 위치로 헬기가 다시 가고 그 사람을 헬기로 이송하겠답니다. 우리는 기사해야 되겠습니다. 예, 상황이 급박할 때는 지리산에 상주하는 국립공원 직원들이 구조를 돕고 있는데요. 산세가 험한 천왕봉 인근에서 미끄러져 머리와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환자는 출혈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부목을 대면은 상당히 고통스럽겠는데요. 해발 1650m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의 긴급한 후송이 필요한데요. 산악구조대원과 산림청, 지리산 국립공원 직원들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안전한 후송이 가능했습니다. 다음날 기상대의 예보와는 달리 지리산엔 아침부터 빗줄기가 거셉니다. 거센 빗줄기를 바라보는 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사고 나면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이나 좀 중상 정도 입을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게 저희들은 이제 대기하면서 혹시 뭐 골절이나 좀 더 조심스러운 날이 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산악구조대.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타리 산장에서 저희한테로 전화가 왔던데요. 예, 그럼 뭐 상황이 있습니까? 들어온 상황이. 강한 빗줄기에
등산객이 사고를 당하진 않았을까 경련이요? 심각해진 대원들. 예. 상황을 파악하고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뒀습니다. 아. 곧이어 구조 내용과 위치를 파악한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궂은 날씨로 헬기를 띄울 수 없기에 전 대원이 지리산으로 출동합니다. 어떤 사건이 나온 겁니까? 천왕봉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다리에 경련이 나가지고 혼자 스스로 내려올 수 없어가지고 지금 구조 요청을 지원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지리산으로 올라갈수록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빗줄기는 거세지고 산악 구조 지금 출동 중인데 추가 신고 사항 혹시 들어온 거 있는지. 천왕봉에서는 지금 접수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친구들하고 계속 통화를 한바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지금 악천 오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뭐 체온자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좀 연명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비가 거세지자 중산리 입구에는 등산을 포기하고 하산을 한 등산객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전히 환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대원들의 마음은 더욱 다급해집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뛰어갈 수도 없어 마음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구조대원들은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알았다. 일단 상황이 로타리 대피소에서 천왕천까지 갔는데 아직 신고자를 발견 못했다 그러거든요. 자기들 철수한다 그러는데 출소한다고요? 내용은 아마 인솔교사가 학생이 35명 같이 있고 인솔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뭐 철수해도 된다는 일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단 한 로타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일행이 있고 비가 잦아들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환자의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 대원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시간 후 환자도 없이 구조대원들만 산을 내려옵니다. 친구들하고 계속 통화를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통화했는데 지금 상태가 호전되어서 자의로 내려올 수 있다고 취소되어서 그냥 우리 내려왔습니다. 큰 사고 아니라 다행이고 비도 오는데 큰 사고는 다행이고 뭐 무사히 저희도 무사히 귀환해가지고 다행입니다. 비록 헛걸음을 했지만 환자 상태가 좋아져 가벼운 마음으로 복귀를 준비합니다. 지금 내려간다 이제. 걸려서 마비 증상 걷지는 못 아예 거동이 안 되나 어찌되나 거동이 안 돼. 몇 명 올라왔습니까? 2명이야? 아니 다 왔다. 다 왔어요. 이거 2명 데리고 갔더니 2명 다 와야 돼. 사무실로 복귀를 하려던 찰나 또 다른 구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신고에 따르면 환자는 마비 증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잦아들던 비가 갑자기 폭우로 바뀌고 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오늘만 두 번째 구조 출동. 빗길인 탓에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하지만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환자의 생명은 위급하기에 서둘러 환자를 찾아갑니다. 2시간의 등산 끝에 로터리 대피소 인근에서 만난 환자. 탈진과 온몸에 마비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쪽이야. 저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채 장시간 산행을 강행하다 보니 온몸에 무리가 온 건데요. 선생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 팔이 지금 그게 오네. 바늘 꺾었지.
마비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응급구조사가 사력을 다해 환자를 보살피지만 고통은 쉬 가시질 않습니다. 상태가 다시 호전되면은 다시 지금 먹고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흡하고 양손 팔의 경직이 지금 자꾸 경련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마사지 해놓고 괜찮으면 다시 내려가려 합니다. 어지럼증에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 환자. 궂은 날씨로 최악의 상황에서 산악구조대는 환자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리산의 빗줄기는 점점 강해지고 3시간의 산행으로 대원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는 상태입니다. 06이 변기막터 그 부분이네. 다시 지리산에 구조가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한 걸까요? 상황이 또 발생된 겁니까? 예, 변기막터라고 저 장터목, 천왕봉 장터목 밑에 쪽 변기막터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온몸 마비 증세 온 사람이 한 분 계시다가. 예. 지금 내려오자마자 또 올라가시죠? 예,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환자는 마비 증상으로 움직일 수 없고 밤부터 계속 내린 폭우로 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오늘만 2번째 구조 출동인데다 빗길인 탓에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기에 대원들은 서둘러 환자를 찾아갑니다. 두 시간의 등산 끝에 로터리 대피소 인근에서 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저쪽이야. 저게. 탈진과 마비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선생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 팔이 지금 그게 오네. 바늘 꺾었지. 폐 위에서 팔 폐. 마비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응급구조사가 사력을 다해 환자를 보살피지만 고통은 쉬 가시질 않습니다. 지금 호흡하고 양손 팔의 경직이 지금 자꾸 경련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마사지 해놓고 괜찮으면 다시 내려가려 합니다. 마비 증세를 보이던 환자는 급기야 어지럼증에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 가고 대원들은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걷기에도 힘든 산길을 대원들은 환자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헬기 구조는 불가능한 상황. 빗길에 환자를 업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는 건 산악구조 대원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다 환자에게 간단한 운동을 시켜보는데요. 그리고는 환자가 산길을 걸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업혀 가면은 다시 저 경직되고 마비가 더 되니까 조금 움직이게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가 움직여야 체온도 올라가고 마비 증세가 조금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곱게 해가지고 나도 다시 또 좀 가서 또 업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점점 심해지는 마비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환자를 걷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탈진 환자가 산길을 걷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한 6km만 가면 되거든요. 환자의 몸을 꽉 붙들고 있는 대원의 손. 탈진 환자이기에 혹시나 산길을 내려가다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조 활동을 벌인 지 4시간. 점점 산길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지금 상태가 좀 괜찮으셨습니까? 조금 보정됐어요. 다행히 산을 내려오면서 환자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지리산에 어둠이 내리고서야 구조대원들과 환자는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환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산행을 강행해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준비를 좀 안 하시고 오셨어요? 준비는 했는데 식사를 전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잠도 잘 못 잤고 그러면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셔갖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의 치열한 사투로 한 생명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이 있기에 지리산 등산객들은 오늘도 무사한데요. 늦은 밤 산악구조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대원들. 요 구조자 일명 구조하여 자가 기소 조치 후 기소하였습니다. 하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의 구조 활동을 보고한 뒤 또 다른 출동을 위해 대기합니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늦은 저녁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녁 식사는 대원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오늘은 막내 박신 대원의 손이 바쁜데요. 식사는 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팀에서도 가장 막둥이고 그리고 요리도 제가 제일 잘해가지고 도맡아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국물까지 준비하고 식사하세요. 오늘은 굳은 날씨 속에서 고생한 팀원들을 위해 탁현수 팀장이 조촐한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안 살았을 텐데. 이가 가족 같은 저희들은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자는 시간보다 우리 동료랑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막 어림없이 그냥 우리 가족끼리 막 그렇고 이렇게 해야 서로 믿음이 가지고 현장에서도 서로 구조 활동도 잘하고. 구조 업무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 대원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낸다고 하는데요. 동료와 함께 힘든 구조를 마치고 먹는 식사는 꿀맛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늦은 밤, 업무 보고서를 쓰던 막내 박신 대원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다리를 쩔뚝거리며 어디론가 향하는 박신 대원. 끊임없는 산악 구조에 다리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하루에도 지리산을 서너 차례 오르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무릎과 발목에 통증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산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개의 도에 걸쳐 있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지리산. 어느덧 지리산에도 가을을 넘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에는 대원 5명 외에 제6의 멤버가 있는데요. 바로 인명구조견 번개입니다. 올해 3살인 번개는 골드 리트리버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박영윤 대원과 지난해 12월부터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뛰어. 박영윤 대원의 구령 한마디에 길고 어두운 터널을 단숨에 건너는 번개. 다음은 사다리 건너기입니다. 올라. 이번에도 박영윤 대원의 구령에 가뿐히 사다리를 오르는 번개. 공중에서 흔들거리는 사다리지만 번개는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딛습니다. 야지에 나갔을 때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사다리도 타야 되고 그 경우에는 또 굴도 있어가지고 굴도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번개는 각종 재난사고와 산악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모의 구조 훈련으로 번개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람 냄새만 나면 된다. 거기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예. 보지마. 큰일 하려고 그래. 인명구조견은 사람보다 10,000배 이상의 후각과 40배 이상의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종자 수색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명구조견입니다. 야간으로도 놀라지 마시고. 전국의 인명구조견은 19마리, 경남에는 번개와 강찬 2마리의 구조견이 있습니다. 번개는 국제인명구조견 능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구조견으로 지난 1년간 산악 조난과 실종 사건에 투입되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특정한 사람의 냄새를 맡아 찾아내는 추적견과는 달리 번개와 같은 구조견은 일반적인 사람의 냄새를 맡아 구조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번개가 실종자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번개는 어떻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보통 실종자들은 탈진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있고, 일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반 잘 움직이는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고, 누워있거나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반응을 합니다. 위험한 구조 현장에서도 서너 명의 몫을 거뜬히 해내는 산악구조대 제6의 멤버 번개.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은 6인의 산악구조대원으로 인해 더욱 안전합니다. 다음날 오전, 구급차와 소방차를 뺀 차고지에서 대원들이 바삐 움직이는데요. 계곡에서 로프와 고리로 사람을 구조하는 T롤리안 브릿지 훈련입니다. 로프 하나만 잘못 연결해도 큰 사고로 빚어질 수 있기에 출동이 없는 시간엔 틈틈이 구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어나 장마로 인해서 불어나 물로 인해 계곡을 건널 수 없을 시 저희가 이 줄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곡이 아닌 좁은 차고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근무 시간에는 지금 출동이 걸리면 출동도 해야 하고 지금 공간 때문에 협소해가지고 지금 차고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대원들이 한창 연습을 하고 있을 그때 박용윤 대원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의 차에서 아주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에 사진이 있는데 이게 누구 사진인지. 저하고 한 4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한 1년 전에 은퇴한 반디라는 구조견입니다. 박용윤 대원이 핸들러로 처음 호흡을 맞춘 인명구조견 반디.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구조 임무를 수행해온 반디는 1년 전 은퇴를 한 뒤 인근 농장에서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반디는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어이 반디! 옳지 반디. 반디를 보자 반갑게 다가가는 박용윤 대원. 다리가 많이 아파. 어휴, 끌고 다니가 상처도 있고. 아이고 짜겠네. 아유 고생했는데. 4년간 70여 차례의 구조 현장에 투입돼 수많은 실종자와 사망자를 찾아낸 반디는 수많은 업적만큼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디의 뒷다리는 오랫동안 산길을 뛰어다니며 인명구조에 나선 탓에 걷기에도 힘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다리를 지금 영 못 쓰네요.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영 지금 관절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빨리 은퇴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 욕심 때문에 은퇴를 빨리 못 시켜가지고. 반디에게 늘 엄했던 박용윤 대원. 수많은 구조 활동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반디를 볼 때마다 안쓰럽기만 합니다. 빨아보겠어. 이야기 옛날에 반디한테 먹게 된 건데. 뭔 얘기입니까? 진통 소염제입니다. 지금 박용윤 대원이 반디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 한 통의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반디 앉아. 우리와 잘 있어. 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디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길. 뭔가 불안해 보이는 반디. 이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박용윤 대원에게 다가갑니다. 이 올라가려면 또 다리 아프다. 지차라고. 옛날에 지차거든. 에이, 반디로 와. 반디도 산길을 누비며 생명을 구조했던 그때의 기억이 나는 걸까요? 이젠 평지에서 걷기도 힘든 반디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던 그때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반디를 만나고 올 때마다 박용윤 대원의 마음은 무거운데요.
늘 고생만 시킨 자신 대신 새 주인과 함께 단디가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편 산악구조대엔 한 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요즘 말이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긴급하게 출동하는 산악구조대원들.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출동하시는 겁니까? 지금 응급 환자 같은데 환자가 지금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9입니다. 아, 예, 119입니다. 예, 예. 예. 감나무에서 떨어지셨다며. 이맘때 산청에서는 지리산의 산악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마을에 가니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네.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듯한 구급 차량. 아줌마, 저 오행수라면은 이쪽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오행수. 유전마을. 예, 유전이야, 그래요. 예. 감나무에서 떨어진 사고의 경우 대부분 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쉽지 않은데요. 사고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 찾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고불고불 산길을 한참 달린 후에야 드디어 사고 현장이 보입니다. 환자는 감나무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구조대원들이 바빠집니다. 허리는 괜찮습니까? 허리 괜찮답니다. 가슴이 가슴이 아프시고, 예. 아니 저기 우리 등인 쪽이 아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등에 허리는 괜찮은데 허리는 괜찮아요. 5m 높이의 감나무에서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진 건데요. 사고로 환자는 팔에 심각한 골절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빠르게 응급처치를 끝낸 대원들은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데요. 여기서 자살 내려갑니다. 감따다가 떨어졌어요. 감나무에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와중에도 감나무 수확이 한창인 이곳에는 감나무에 올라가 수확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매년 가을철이 되면 감나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마을 초입에서 사고자의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뭐 어떻게 돼서 그랬어? 걱정하지 마세요. 팔이 부러졌는데 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검사해봐야지 뭐 걱정하지 마셔. 아유,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참, 맨날도 버클에 위험하다고 하면서 왜 다 그거를?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팔이 예, 팔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사고로 노모에게 걱정을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픈 아들입니다. 산청에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선 인근의 진주까지 가야 하는데요. 30분 이상 가야 하는 거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대원들은 서두릅니다. 드디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오른쪽 팔이. 여기. 옆구리는 어때요?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구조대원의 임무 중 하나인데요. 옆구리 쪽에 한번 보시고 여기 상처 났다 그러더라고. 이쪽이 아파요. 아니 거기도 안 아프고 뒤에. 뒤쪽에. 예. 네, 알겠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알 수 없죠.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고. 골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옆구리 쪽 늑골 골절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환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하고 나서도 대원들은 쉽게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편 어둠이 찾아온 산악구조대. 사무실을 지키던 박영윤 대원이 심상치 않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예. 우리가 가면은 부축을 해가지고 내려오시든지 우리가 얻고 내려오시든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내린 지리산에서 긴급하게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세석 대피소에서 등산객 한 분이 심장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호흡 곤란이 오고 이미 밖은 앞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환자가 있기에 출동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마을을 막 벗어나기 시작한 구급차가 잠시 멈추는데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환자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겁니다. 지금 출동 나야 하는데 우리는 의약품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습니까? 예, 그럼 이걸로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예, 네, 지원해가 좀 갖다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예, 바로 뒤에 소방서에 있습니다. 박용윤. 예.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구하고 구조대원들은 다시 지리산으로 향합니다. 거린 마을에서 환자가 있다는 세석 대피소까지는 평소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산길. 한 치 앞도 구분되지 않는 칠흑 같은 산길이기에 구조대원들도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약만 일단 먹이고 밤에 내려오면 더 그거 위험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헬기가 내려가고.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해 등산을 하다간 쉽게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멀리서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등산객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우리는 올라온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내려가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 요 아까 불빛이 보여서 우리 잡으러 왔네. 일단 한자 예, 고생 많습니다. 예. 다행히 조난자가 아닌 국립공원 직원들이 불법 산행 단속을 나온 겁니다. 산행을 한 지 3시간 만에 세석 대피소가 보이고 도착을 하자마자 대원들은 구조 요청을 보낸 환자를 찾는데요. 예, 그래요. 인장? 예. 잠깐만. 원래 뭐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질병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처음인데 안정을 좀 취하시고 오늘은 지금 내려가면 더 부담이 오거든요. 더 부담이 오니까 좀 오늘 저녁 휴식하시다가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건네고 일단 환자가 안정을 취하길 기다리는데요. 그때 또 다른 환자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리고 무릎이 어떻게 상처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성삼재에서 여기까지 오늘 당일 정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다 이거야. 오늘 하루 쉬지 않고 16시간 동안 산행을 감행했다는 등산객. 뛰지를 못하고. 여기가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니까 좀 뭔가 연골에 뭐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도저히 안 되면은 헬기를 띄워야 되고. 뛸 수 있으면 걸을 수 있더라도 정지하지 마시고 저 밑으로 그림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고 무리한 산행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밤이 늦어 이대로 하산을 하는 건 환자와 대원 모두에게 위험한 일. 대원들도 세석 대피소에서 머물며 환자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싸면서 같이 상을 보고 내일 아침에 구조 방법은 내일 아침에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대피소의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개가 심하게 끼고 바람까지 세차서 다른 등산객들도 발목이 잡혔는데요. 그림으로 내려간다고. 지금 기상 상황이 안개도 막 끼고 바람도 너무 세가지고 헬기 뜨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좀 주스리시고 그림으로 내려간다고.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 아니 좀 있다가. 대원들이 환자를 직접 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계속 끼고 바람이 자꾸 강해져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고 지금 한 조금 있다가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원들은 최악의 기상 상황에서 환자를 데리고 무사히 하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안정을 취한 덕인지
환자는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리산은 가파른 산길이 많다 보니 무릎을 다친 환자가 하산을 하기엔 쉽지 않은데요.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천천히 내려갑시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 세석대피소에서 거린마을까지는 평소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내려오는 산길이지만 무릎이 아픈 환자가 있어 평소보다 시간은 서너 배가 더 걸리는데요. 가파른 길을 만날 때마다 대원들은 환자를 부축하며 힘겹게 산길을 내려옵니다. 가파른 산길과 사투를 벌이며 한참을 내려오던 중 지원을 나온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지리산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가파른 산길과 싸워야 하는 산악구조대 일이지만 늘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 대원들은 힘을 얻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습니다. 산악구조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하산길. 산악구조대의 도움으로 환자는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산악구조대원이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고생들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구나. 오늘 피부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리산을 찾은 등산객의 안전을 지키는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16인. 오늘도 그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리산을 힘차게 오릅니다. 혜진이야, 난경아, 아빠 저 TV 나온다.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지훈이 기말고사에는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최경영 중사 결혼 정말 축하한다. 그 안전 산행을 하셔서 좋은 기운 갖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는 소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산악구조대 화이팅!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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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